안녕하세요. 제일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어 안에는요, 정말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아픔, 기쁨,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단어를 제대로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책 우리말 어원 500가지 중에 제가 500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금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금실이라고 하길래 금실, 은실 할 때 색깔이 금색 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도 검은고고요, 슬도 검은고입니다. 근데 이 금은 조금 큰 검은고고 슬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검은고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검은고가 소리가 화음이 좋을 때 금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검은고 이야기할 때는 금슬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 사이가 좋다 이럴 때는 금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실이 좋다는 검은고 두 개의 화음이 좋다라는 뜻으로, 즉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이런 티격태격하거나 아니면 되게 좋아 보이고 이런 걸 보고 금실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스킹. 뜻도 모르고 사용했던 두 번째 소개할 단어는요, 가시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게 사투리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흔히 여자아이들 아니면 여자를 가르칠 때 야이 가시나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선미 씨의 또 가시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가시나 가시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가시나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시는 꽃의 옛말이고 나는 무리를 뜻하는 내에서 나왔다. 꽃무리라는 뜻이 첫 번째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아내를 뜻하는 가시 그리고 아이를 뜻하는 나해, 즉 요 두 단어가 합해서 아내로 태어난 아이, 여자를 가르칠 때 가시나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 표현은 신라시대 때, 요때부터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그 신라시대 때 쓰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경주 지방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오인받을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가시나, 꽃무리, 즉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북스킹. 뜻도 모르고 사용했던 세 번째 단어는요, 무색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색, 흔히 말해서 색깔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무색하다라고 했을 때 되게 무색하다, 즉 투명인 건 취급하다 이런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보시면 중국 당나라 때 누구의 표현이냐면 양귀비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데요, 이 양귀비 옆에 있으면요, 이 여자들 있잖아요, 첩이라든지 황후라든지 이런 모든 여자들이 이 양귀비가 너무 예쁘게, 즉 미녀가 너무 예쁘니까 이 양귀비만 컬러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하다, 즉 색깔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으로 무색하다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 옆에 가면 저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주변에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예쁜 사람 옆에 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북스킹. 뜻도 모르고 사용했던 네 번째 단어는요, 바로 시침이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야, 너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 약간 이럴 때 시침이 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요, 고려시대 때 나온 말입니다. 이 몽골족의 침입으로 우리가 좀 지배를 당할 때, 그때 당시에 매사냥이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매사냥이 유행하다 보니까 누구의 매가 그 자기 건지 잘 모르니까 요 끝에 시치미를 달았답니다.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떼가지고 자기 매라고 모른 척하고 매사냥을 하고 다녔답니다. 왜냐면 매만 보면 그게 누구 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표를 뗀 걸 갖다가 시치미를 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참고로 조금 안타깝게, 네,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매사냥이 성행했고 이제 소유권을 알 수 없는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북스킹. 뜻도 모르고 사용했던 다섯 번째 우리말은요,
도루묵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루묵이라는 걸 잘 안 먹어봤는데 참고로 도루묵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좀 못생기고 조금 맛도 크게 없대요. 근데요, 원래 이름은 묵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선조가요, 피난을 가다가 이 묵을 처음으로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맛있네, 이름을 은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묵이 은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은어를 먹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맛있게 느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보니까 이게 별로 맛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 썰이 첫 번째였고요. 도루묵이라는 어원의 두 번째 썰은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선조 시대 때 이시계시 혹은 그 이유봉이 편찬한 고금성림, 재미없으니까 제낍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데, 아무튼 썰로는 도루묵이라고 해라 라는 말에서 가장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통용되어 있는 거는 선조가 묵이라고 하고 은어로 고치고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여기에 가장 썰이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기보다 그렇게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5개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를 북스킹해봤습니다. 어원을 모르고 사용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저도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말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